여러분 반갑습니다. M10W의 임광빈 대표입니다. 지난주 라이언과 함께하는 이 유튜브 7수 새벽 배송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오늘도 라이언이 나왔습니다. 라이언을 제가 지난주에 귤을 똑바로 안 해가지고 이거 혹처럼 보였거든요. 제가 오늘은 모자를 똑바로 딱 씌워놨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 시장을 한번 볼게요. 지수 차트를 보게 되면 차트가 고가권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기서 빠질 것이냐 안 빠질 것이냐 라는 논의는 사실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과 그다음에 유럽,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다음에 일본, 중국 모두가 지금 경제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지수가 더 간다 못 간다를 논하기보다는 시장은 상방이다 라는 기존의 견해는 유지는 하지만 여기서 이제 박스권이에요.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 음봉 하나가 떨어졌죠. 외인 기관이 오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둘이 합쳐서 거의 2조 가까이를 팔았어요. 외국인과 기관이 2조 가까이를 팔았습니다. 2조 8천억 가까이 팔았고 코스닥 또 코스피도 둘 다 이렇게 팔다 보니까 오늘 음봉 하나가 좀 떨어졌는데 이제부터 여기서 박스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박스권에 들어가면서 며칠간은 이 가격대를 4월 말까지는 좀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이제 5월 달까지 유럽에서 코로나 봉쇄령이 있고 유럽이 코로나 봉쇄령이 5월 달이 되면 점진적으로 풀릴 거예요. 제가 유럽에서 소식을 하나 받았는데 여행, 그다음에 관광 이런 것들이 5월 달이 되게 되면은 조금씩 풀려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유럽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산업국가가 많이 없죠. 독일을 제외하면 사실은 특별한 산업국가라고 내세울 만한 국가들이 많이 없습니다. 관광을 주로 하기 때문에 유럽에서 관광산업이 풀린다라는 말은 유럽의 경제가 다시 순환한다라는 얘기예요. 유럽의 경제가 순환한다라는 말은 유로화가, 통화가 풀린다는 말이고 유로화가 풀리게 되면 달러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이라는 기축국을 기업으로 우리가 딱 생각을 했었을 때 미국의 지분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EU, 유럽연합입니다. 유럽연합의 통화가 상대적 강세를 보일 때는 항상 미국의 통화는 약세를 보여왔고 이 말은 미국의 통화가 약세, 달러가 약세를 보인다라는 말은 개별 국가의 통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보통 증시가 상승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번도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을 상방으로 바라보시고 자, 지금과 같은 고가권의 박스권에 위치를 해 있는 이 시장대는 대형주는 좀 쉴 수 있다. 그런데 오히려 대형주는 이런 구간대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 지수가 조정이 나오면서 대형주가 빠지게 됐었을 때 지수 관련주들이 빠지게 됐었을 때는 추가 매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 구간대는 좀 개별 이슈 있는 종목과 그 다음에 단기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을 접근을 하시는 방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흥구석유, 흥구석유 이거 얘기하고 나서 19% 넘게 바로 슈팅이 또 나왔고요. 제가 이날 말씀을 드리고 이날 바로 슈팅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사조시푸드 이것도 엄청난 슈팅이 나왔죠. 이렇게 하고 나서 바로 이것도 한 20% 가까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폭등이 나왔습니다. 45% 정도 폭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신라SG도 얘기하자마자 다음날 바로 이렇게 슈팅이 좀 나왔는데 제가 이런 단기 종목들을 최근에 좀 많이 드렸고 또 TV방송에서도 제가 현우산업도 TV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종목을 이날 말씀을 드리고 나서 바로 이렇게 슈팅이 쭉쭉 나왔습니다. 이때 올라간 게 22% 정도 올라갔고 또 하루 쉬고 한 번 더 올라갔어요. 이 종목이 22% 이날도 또 올라갔고 현우산업 한번 슈팅이 나오면 22% 정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말씀드린 게 부방이죠. 부방 같은 경우에는 잘 모아가시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간대에서 잘 모아가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기분이 좋은 소식을 우리 계좌에서 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근데 오늘 이렇게 하면서 제가 전략 매도를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관리를 해드리는 분들에게는 부방에 대해서 따로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 잘 챙기셨죠? 제가 그런데 지난주에는 조금 멀리 볼 수 있는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폭스콘 관련된 종목이죠. 대원강업을 말씀을 드렸고 테슬라가 지금 목표가가 계속 상향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800달러? 1000달러까지 지금 700달러 정도 하죠. 자, 테슬라를 잡기 위해서 사실 중화권에서도 많은 노력이 있습니다. 지리자동차가 지금 테슬라를 잡기 위해서 전기차를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폭스콘이 애플과 협력을 하면서 테슬라를 위협을 하고 있죠. 근데 대원강업은
지리자동차와 부품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화권에서 테슬라를 잡기 위한 노력이 지속이 된다면 대원강업은 장기적으로는 아주 좋을 수 있다. 제가 그래서 최근에는 단기 종목을 너무 많이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직장인분들과 자영업자분들께서 모아가실 수 있는 종목인 대원강업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단기 종목들 참 좋습니다만 직장인분들이 매도를 못 하시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도 보게 되면 부방을 매도를 못 하셨다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게 참 아쉽죠. 주식은 어떻게 보면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매도 타이밍에 신경을 쓰지 않고 내가 주식을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중장기 관점의 종목들도 바라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종목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또 단기 종목이에요. 제가 오늘은 또다시 한번 단기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냐? 시공테크인데요. 자, 시공테크가 최근에 굉장히 시장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주 섹시한 차트를 만들어 놨어요. 최고가권까지 거의 뭐 20년 만에 지금 차트가 만들어졌습니다. 20년 만에 거래량이 빵 터졌고 여기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레벨업이 된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공테크 같은 경우에는 건설업종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최근에 서울시장이 바뀌고 리모델링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서 이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았는데 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시공테크의 자회사의 부회장님께서 성남경제포럼 CEO다 보니까 특정 정치인인 이재명 관련주로 또 엮인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물주로서 엮인 바도 있고 지금 시장이 또 고가권에 왔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단기 종목, 특히나 개별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좀 정치 테마주의 성격을 가진 종목들이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일단 1차 목표가는요. 여기서 10,000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8,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또 2거래일 남았는데요. 여러분들 2거래일 마지막까지 힘내시고 시장이 조금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서 침울해하지 마시고 또 이렇게 시장이 조정이 날 땐 그냥 그렇구나 이런 날도 있구나 하고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좋은 날이 오니까요. 멀리 보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저와 함께 편안하게 주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MTNW의 임광빈 대표였습니다.